저는요, 현재 시기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옆에 있는 시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는 항상 발생했습니다.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가치를 더하는 찬이입니다. 최근 경제가 좋은 듯 안 좋은 듯 조금 헷갈리는 시기죠. 어느 쪽에서는 경제가 좋다, 연착륙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느 쪽에서는 이제 곧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대공황급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위험 지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가 보고 있는 이 위험 지표들이 현재 진짜 위험을 가리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 지표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과연 정말 위기가 오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의 대주제는 위험 지표가 진짜 위험을 가리킨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소주제로는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정상화,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 최근 SVB 파산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그리고 실버게이트의 파산,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의 인수 사태 등과 같은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다행히 정부와 대형은행들의 도움으로 이 은행들로 인한 직격탄 위기는 피했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추후 어떤 위험들이 연쇄적으로 터질지 모르는 상태예요. 특히나 은행권의 파산은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웬만하면요, 투자를 멈추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각종 악재가 터졌음에도 생각보다 투자 시장은 잘 견디고 있는데, YTD 기준으로 나스닥 주가지수는요, 올해만 13.83%로 약 1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65.58%로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수의 언론이나 투자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위험은 지나갔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해야 된다. 지금이 바닥이자 저점이다. 이제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것이니 투자해야 된다. 금리가 하락하면 주식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물론 이 말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와 경제에는 정답이란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향후 경기 침체와 위기 등이 올 것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현재의 경제 상태와 향후 경제 상태에 대해 잘 모르겠거나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현재의 시기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옆에 있는 시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시한폭탄이 곧 터질 것 같은 시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무슨 근거로 시한폭탄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말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지표는요,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가 무슨 위험 지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기준금리가 가리키는 것은 경제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시기는 경기가 좋은 시기이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는 경기가 안 좋은 시기예요. 그로 인해 금리만 봐도 현재의 경기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지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회색 음영 구간은요,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들이었어요. 1990년대 SNL 사태가 있었고,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과 9.11 테러, 2008년도에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는 항상 금리가 하락하고 발생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머지않아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5월에서 6월까지 5% 금리를 유지하다가 7월부터 금리 인하가 될 거라 전망하고 있는데, 물론 이 지표가 무조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올해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CME 패드워치보다 좀 더 신뢰하고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3월 달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3월 이후 금리가 크게 하락했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에서 빨간 색깔은요, 미국의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를 보여주는 거고, 파란 색깔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여줍니다. 두 금리는 아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2년물 국채금리가 먼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먼저 하락을 하죠. 이때도 먼저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번 3월 FOMC에서 25bp 인상이 있었고,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했지만 현재 2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CME 패드워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확히 7월에 금리 인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으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의견을 보충할 수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미국 장기 금리는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향후 경제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향후 경제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3월 달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3월 이후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미국의 경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금리가 하락하면 주식이 상승한다, 이제는 투자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좋지 않다면 당연히 주식은 안 좋게 흐르겠죠. 앞서 보여드렸던 미국의 기준금리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금리가 하락하면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주식시장은 매번 크게 하락했어요. 금리 인하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기는 금리가 하락할 만큼 하락했을 때, 그때부터예요. 금리가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면 그때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주식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란 색깔 선은 미국의 기준금리이고 빨간 색깔 선은 나스닥 주가지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하락할 때는 주가지수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할 만큼 하락할 때 그제서야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당장 주식을 매수하는 시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위험이 시작된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 지표인데, 이 그래프는 미국의 10년물 장기금리에서 2년물 단기금리의 스프레드를 보여줘요. 평소에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아무래도 장기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측정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간혹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를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 불러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에는 대부분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보여주는데, 이 그래프가 0 아래로 하락할 때 그때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 라는 뜻이고, 0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이때는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에는요, 항상 경기 침체가 찾아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는 경기 침체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역전된 후 금리가 정상화될 때 경제 위기가 찾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금리가 정상화되는 거를 보면 되겠죠. 현재 미국의 장단기 금리는 역전된 상태이지만 최근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경기 침체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되겠죠. 다만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년물 장기금리에서 2년물 단기금리 역전보다 좀 더 정확한 확률로 경기 침체를 맞춘 게 10년물 장기금리에서 3개월물 단기금리의 역전입니다. 10년과 3개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에는 경기 침체가 거의 99% 찾아왔었어요. 이 또한 역전이 되고 정상화되었을 때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이것이. 다만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10년, 2년 장단기 금리보다 10년, 3개월 장단기 금리의 변동성이 더욱 높다는 거예요. 파란 색깔이 10년물 장기금리와 2년물 단기금리의 스프레드고, 빨간 색깔이 10년물 장기금리와 3개월물 단기금리의 스프레드인데, 보시는 것처럼 10년물에서 3개월물 스프레드가 더욱 변동성이 높은 거를 확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방향을 훅 틀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에 이어서 장단기 금리도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도 확률로 쓰이는 하이힐드 스프레드예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미국의 BB 등급 이하인 고위험 회사채 금리에서 안전자산인 국채금리의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상승한다는 것은 고위험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고위험 회사채라고 부르는데, 고위험 회사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뜻은 결국에 경기가 매우 안 좋다는 뜻이에요. 즉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상승은 경기 침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상승한 뒤에는요, 똑같이 경기 침체가 항상 찾아왔었어요. 2000년도 닷컴 버블,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2011년과 2016년 정도에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상승하는데, 2011년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고 2016년도에는 중국발 부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상승한다 라고 보이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8% 정도 되면은 경기 침체가 찾아왔어요. 다행히 현재는 5.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하이힐드가 안정권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공식을 보면은 고위험 회사채 금리에서 국채 금리를 뺀 값인데, 만약 고위험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국채 금리도 함께 상승하게 되면은 이 차이는 벌어지지 않게 되겠죠. 이 그래프에서 파란 색깔 선은 미국의 BB 등급 회사채 금리를 보여주고, 빨간 색깔 선은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를 보여줍니다. 과거 경기 침체 시기를 보면은 두 금리는요,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안전자산인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위험자산인 고위험 회사채 금리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의 상태를 보면요, 두 금리가 함께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국채 금리도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을 줄여서 최근 상태를 보면은 빨간 색깔 선인 국채 금리는 하락하고 있고, 파란 색깔 선인 BB 등급 고위험 회사채 금리는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 벌어지는 이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위험 지표를 보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실 이 지표들이 과거에는 경기 침체를 암시했어도 이번에도 경기 침체를 암시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로 경기 침체를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에요. 이제부터의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똑같지만 적어도 올해는요, 내 돈을 지키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이 채팅방에서는 다양한 재테크 관련 인사이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혜택도 존재하는데,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요, 누구보다 빠른 경제 소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이지만 제가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저와 24시간 동안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채팅방에 관심이 있다면 댓글 상단에 링크와 참여 코드 함께 남겨놓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